네, 안녕하십니까. 건축학과의 조항만입니다. 오늘은 그 서울대학교 그 해안 서울대 건축학과 렉처 세 번째 이번 학기 시리즈로서 유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큰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 예전에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아는 대로 좀 소개를 올리면요. 선생님께서는 그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조각반을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무에 그 이광로 교수님 건축연구소를 거쳐서 김수근 선생님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무실을 오픈하셔서 작업 활동을 하시다가 도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미를 하셔서 그 덴버에 자리를 잡으시고 거기서 RNL이라고 하는 그 사무소에서 한참 동안 이제 부소장까지 하시면서 일을 쭉 하셨고요. 그 이후에 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를 담당하게 되시면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계속 하시게 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쭉 이름이 좀 바뀌어서 나중에 그 아이아크라고 하는 그 사무소를 만들어서 쭉 활동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시청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시티홀이라고 하는 정재영 감독의 영화로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랄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배재대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런 작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가시면은 뭐 트라이볼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새로운 건축을 추구하셨고요. 방법론적으로나 조형적으로나 그리고 저희 학교에도 그 미대에 가면 74동 굉장히 다이나믹한 아트리움을 가진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미국에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마도 말씀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오늘 좀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거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제가 우리 조항만 교수하고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 얘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학생들 얘기를 듣고 싶다고 그랬는데 마련한 자리에서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겠는데 특히 우리 교수님들도 있고 실무를 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좀 간단한 얘기를 끝내고 우리 건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제가 가끔 이제 농담같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좋았냐 하면 휴강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 학교가 저기 신공덕에 있었는데 청량리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한참 나가야 되는 시골에 있었는데 교수분들이 안 오세요 학교를. 그러니까 휴강이 아주 많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다닐 때는 휴강도 많았고 교수분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다. Good old days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그 반은 좀 비판적인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한국 그 교육연합회인가 거기서 이제 컨퍼런스 교육에 관한 컨퍼런스를 국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건축 교육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호주에서 오신 키노트 스피커하고 어, 호주에서 오신 키노트 스피커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또 학교 자랑을 했어요. 우리 다닐 땐 좋았다.
반은 휴강이고 반의 교수분들의 그 시간도 가리키는 게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휴강 같은 거 없죠. 어, 얘기를 들으면 교수분들도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컨퍼런스가 시작되면서 키노트 스피커가 올라가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점심을 먹으면서 유걸 씨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유걸 씨가 학교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학교가 뭐가 그렇게 좋았냐 그랬더니 교수분들이 휴강도 많이 하고 가르치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바로 그거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농담이 그냥 진담이 돼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뭐를 배운다는 게, 배운다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생각을 하면서, 배운다는 것보다, 알게 되는 거, 아는 거하고 배우는 거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아는 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주의를 발견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아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많은 거를 퀘스천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한 흥미가 있다든지 그럴 때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 그 과정에서 이제 질문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들이 생기는 과정에서 뭐를 알게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자기 거라고. 근데 배우는 거는 자기 게 아닐 수가 많아요.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 일반적인 보편 타당한 지식들인데 보편 타당한 지식은 자기의 고유한 생각이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워낙 좀 반항기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나이가 들면서 좀 더 그런 반항기가 생각이 되는데 어, 그런 지식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문화, 아, 그건 동양 삼국이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가 비슷해요. 그래서 자식들을 열심히 그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어, 대학교, 박사까지, 박사까지 한 다음에 장가 든 다음까지도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식을 상당히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국립박물관에 유홍준 선생 그 렉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의 얘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제 타이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축을 생각을 하면 보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일인데 아는 게 많아야 건축을 볼 수 있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속이 좀 이렇게 비틀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는 것만큼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지식이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상대적으로 죽이게 되는 그런 그 사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잘 보려고 열심히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보는 눈이 없어진다. 그게 저는 그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다음부터는 이제 보려면 알라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건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보고 우리가 보는 게 뭔가 그 보는 거에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어떤 룰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 이제 제가 그거를 증명할 길은 없지만 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은 무엇을 보고 느끼는 거는 대단히 개인적인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한 가지를 놓고 보는 개인들이 다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거를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거를 보는 개인, 다른 거를 보는 개인의 눈을 어, 키우는 거, 그건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길러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키워야 되고, 자기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퀘스천 해야 되고, 그거를 알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걸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속에 자기 자신이 디벨로퍼한 직관이 보는 것, 그리고 그 직관에 의해서 본 것을 느끼는 자신의 감성, 이거는 고유한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거가 똑같은 두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산책을 좋아해서 늘 공원에 가서 이렇게 걷는데 걸으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얼굴이 없어요. 다 달라. 여기 있는 분들도 전부 달라요. 똑같은 두 눈 하나에 코 하나에 입이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을까? 신기하기도 해요. 다 다르다고. 겉이 다른 것 같이 그 사람이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고유하게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하나의 건축을 보고 그거를 느끼는 것도 다 고유하게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하나의 건축을 놓고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은 걸 느꼈다. 그런 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거꾸로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면 그 고유한 개인의 그 직관과 감성을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건가? 그거가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포럼에서 그 교육자가 얘기한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 그런 뜻에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땐 그래도 어른들이 가르치는 건 아니더라도 가이드 해야 될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이 됐다 그러면 대학은 다 큰 어른들인데
그 다 큰 어른을 가이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다 큰 어른인데, 다 큰 어른이라는 얘기는 다 큰 개체로 어느 정도 완성된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없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퀘스천하는 거,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확장을 해갖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개인들을 볼 때도 그 사람들 개개인이 다 다른 개체인데, 그 다른 개체들이 똑같은 걸 지향해서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걸 많이 보죠. 그래갖고 이제 그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돈을 모으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좋은 직책을 얻기 위해서 고시를 공부해서 거기서 패스를 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고, 면허를 따려고 해서 또 학교 그 면허 시험을 준비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계속 배운단 말이죠. 근데 그때 배우는 걸 가만히 보면 어, 자기 생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다가 어, 자기 생각하고는 다 관계가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똑같이 지향하는 어떤 방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떠나서 사회를 볼 때도 그 각자가 다른 개체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똑같이 돼가는 그런 현상.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그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서구 사회에 비해서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해요. 개인들의 개인인 개인 것을 자각하는 그 점이 어, 굉장히 결핍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보면 이제 그 서구 사회하고의 다른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그 집단 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래서 개체로서의 의식이 박약하면 집단에 의존한다고. 그래서 집단에 의존하는 그 모양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아, 지역성, 뭐 이제 지역 간의 뭐 특성이 있는 거가 나쁜 건 없는데, 지역 간의 경쟁이라든지 뭐 학연 뭐 또 예전에도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강하게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가정. 우리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한 그 생활 그 유니트로 생각을 하는데, 가정이라는 게 개인을 오버라이드하는 그러한 그 공간이 됐을 때는 이것도 유해한 개인에 대해서는 유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배우는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건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건축에 대해서 이제 건축의 얘기로 돌아와 보면 건축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러면 역시 이제 개인인 것 같아요. 건축을 만드는 사람의 개인, 개성이라고도 그러죠. 그걸 개성이라고도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일반화해서 어떤 개성은 좋고 어떤 개성은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점에서의 개성. 그 점은 우리가 중요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성이 안 보이는 건축. 이제 어떤 건축은 아주 기묘하게 문제를 잘 해결한 그런 건축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뭐 사이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종합해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치자고요. 그거는 이제 좋은 건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만든 사람의 개성이 거기서 안 보일 때 그 건축을 우리가 보고 뭐라고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인을 치면 미인 우리가 여인 아름다운 여인 미스 코리아 뭐 선발을 하고 그럴 때 어떤 미인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백치미라는 게 있죠. 백치미.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데 성격이 없는 거. 그거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잘 해결한 건축인데 굉장히 뛰어난 건축으로 보이는데 감흥이 없는 거. 뛰어난 건축인 것 같은데 그걸 만든 사람이 안 보이는 거. 그 사람이 안 보일 때 우리가 그걸 보고 느끼는 게 백치미 같은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사람의 개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개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깔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온건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도 같은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성격이 있는 거, 성격이 보이는 거, 그 성격이라는 게 그걸 만든 사람의 성격이 보이는 거, 그게 그 건축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그거를 배울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할 때 그거를 배울 수 있는 데는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배운다기보다 그걸 만들어내는 거는 개인들 자신들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신 속에서 그거를 찾아내고 자신이 그거를 개발해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헬만 헤세가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고집쟁이 그러면 조금 지나친 개성 같아 보이는데 지나칠 정도로 생각할 만큼 한 그런 고집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 건축을 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집들을 갖고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게 이제 파괴적이고 그런 고집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타협 없이 고집을 부리는 그런 고집들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축에서 보일 것은 그걸 만든 사람들의 그 고집, 그걸 만든 사람들의 성격,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그 시립대학의 김성환 교수가 이제 그 베니스 비엔날레 그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타이틀이 그게 용적률 게임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참 그 한국 건축을 표현할 때 그 참 잘 표현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적률 게임의 내용을 보면 문제 해결이라고 문제 해결 어떻게 주어진 땅에 최대로 면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문제 해결. 근데 문제 해결이 이제 용적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 한국 건축은 문제 해결의 건축이 된 것 같아요 보면 모든 것을 문제 해결.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능이 필요하고 그 많은 그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일견 감탄스러울 때가 많이 있긴 있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한 건물들을 볼 때 백치미를 보는 기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이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무엇을 하는 거, 그게 되는 거, 그거가 보인다고 그러면 참 그 즐거운 세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제 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제 건축을 몇 개 먼저 보여드리겠어요. 근데 보여드리겠는데 그 보여드린 내용의 결과는 용도가 없는 건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 한번 좀 보시고 이거는 음, 이거는 베델교회인데 베델교회 저는 이건 이제 저 개인의 얘기인데 전 그 답답한 걸 싫어했어요. 시원하게 터진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공간을 여는 거, 열린 공간, 열린 사회, 사회가 개방되는 것 같이 건축도 열리는 거, 시원한 거를 내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건축은 시각적인 거예요. 공간과 관계할 때는 감각 기능과 관계된 감각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지만 시각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둥도 똑바로 세울 거를 누워서 세운다. 누워서 세우는 게 비합리적인 거가 아닐 때는 어지럽게 누이기도 하고 이런 건축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거는 밝은 걸 좋아했어요. 밝은 거. 저는 이 컨트롤드 라이팅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신비한 이렇게 빛이 내려오고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좋아하는데 전 그런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밝은 거, 시원한 거 그런 거를 좋아해서 교회를 그 아주 밝게 만드는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만들었을 때 재미있는 코멘트를 어느 할머니가 하셨는데 이거를 지어놓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가 한 분이 오셔갖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아, 근데 유리가 더 맑았으면 좋을 걸 그랬다고 그래요. 그 쳐다보니까 정말 구름이 뽀얗게 선명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 이제 유리를 씌우면 그 태양열을 막으려고 그 이제 코팅도 하고 반사도 시키고 그러니까 60% 정도 라이트가 들어오니까 구름이 뿌옇게 보이는데 할머니가 와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그 얘기가 좋았어요. 아, 할머니도 나하고 똑같은 감각을 갖고 계시구나 하고 아주 좋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에, 시원하고 밝고 그 두 개를 아주 내가 좋아했다는 점은 바로 그 두 가지에서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저는 동적인 걸 좋아했어요.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문화의 비교가 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열애상 있잖아요. 열애상. 열애상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똑같다고. 불상. 그 불상하고 저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나이, 지옥문에 있는 그 생각하는 사나이라는 조각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열애상은 보면 그 몸에 힘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갖고 열애상도 역시 생각하는 열애상인데 보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의 끝이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현세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고. 근데 로댕의 조각을 보면 근육이 아주 긴장돼 있어요. 뭐 발가락까지 긴장이 돼 있어요 보면. 그리고 주먹으로 턱을 고이고 있는데 몸도 이렇게 비틀려 있어요 보면.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이 비틀려 있는 몸이 생각이 끝나면 이렇게 터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동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한국적인 거가 정적이지만은 않아요. 한국 건축을 보면 상당히 동적이라고. 정적이 아닌 그 성향이 상당히 있어요. 그 이제 뭐를 만들 때 동적인 걸 만드는 거를 좋아해요. 그 사람도 움직이는 게 무작위하게 움직이는 거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 갖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패턴을 갖다 이제 갖고 브릿지를 만들고 램프를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을 만들 때 밝은 공간을 만들 때 건축이 실내가 밝게 되면 밤에 보면 밖에서 건축이 환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전구같이 되는 거죠. 이것도 교회인데 이게 실내에서 보면 완전히 사방이 빛이 들어오게 돼 있는 교회예요. 근데 밤에 보면 완전히 그 거꾸로 건축의 형태가 밤에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가 밝고 시원하게 크고 이런 거를 생각에 바탕으로 해서 시청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시청은 사실은 이제 이 시청 건물 자체보다는 이 시청 앞에 있는 광장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해 갖고 만든 안이었는데 그때 그 앞에 있는 기존의 건물이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아주 둘이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시청을 어, 내가 100% 만족하는 결과는 아닌데 그런데 큰 틀은 아직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보여주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내부에 대공간을 만드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투명한 거하고 근데 두 가지를 여기서는 조금 더 의미를 갖는 그런 거로 만들었었어요. 뭐냐면 시청은 시민들의 집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한다.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드나드는 정도가 이 건물 앞에 있는 광장을 시민들이 쓰는 것 같이 이 건물을 쓰기를 바랐어요. 그래갖고 마음대로 사람들이 드나들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내부에 만들어지는 공간은 우리가 그런 이름을 붙였었어요. 수직 광장. 밖에 있는 광장은 서울 광장은 수평 광장인데 수평 광장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면서 수직 광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대공간이라기보다는 광장이라는 이름도 붙였었어요. 그게 이제 이 내부인데 이 내부에 이제 몇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맨 위에 공중에 떠 있는 그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스페이스. 그 맨 위에 저런 거를 띄워놓은 거는 내가 저는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에 대한 많은 호기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물을 위에 띄워놓는 건데 그 위에 띄워놓은 건물까지 공간까지 시민들이 올라가게 만드는 거. 굉장히 그 흥미로운 형태가 위에 있어서 시민들이 건물의 꼭대기까지 공간의 끝에까지 가게 일부러 그거를 위에다 배치를 한 거였죠. 이거는 이제 시민들이 이 건물을 적극적으로 좀 쓰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장치를 했었어요. 시청 건물 거지의 이제 이 대공간을 보면 사실은 지정된 용도가 없는 것들이에요. 지정된 용도가 없는 대공간이라고. 제가 건축을 이렇게 지정된 용도가 없는 대공간을 만들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능 공간을 아주 제일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그래서 건축주가 필요할 만큼은 다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주들이 반대는 안 했다고. 내가 이런 대공간들을 만들 때 반대는 안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건축주와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했지만 건축주가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었고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건축주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굉장히 행운이 많은 건축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건축가가 하는 일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다.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다. 자기도 만족하지 않는 건축을 내놓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건축가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건축이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 교수님이 좋다고 하는 건축, 유명한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건축이 아니고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만족하는 거, 그것이 좋은 건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건축가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네, 그거 세 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이 특정된 기능이 없는 대공간을 건물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건축주들이 나쁘지 않고 잘들 쓰셨다고. 그런데 내가 트라이볼이라는 걸 짓게 됐어요. 인천 송도에. 근데 그 건물은 어, 기능 공간이 완전히 없어요. 건물 전체가 기능이 없는 건물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능이 없는 건축을 한번 설계해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게 별로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해 있는 사람이 기능이 없는 건축을 설계하라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천에서 드라이버를 설계를 하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인천에서 도시 축전이라는 걸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 관한 그거는 도시 엑스포를 하고 싶었는데 도시 엑스포는 상해에서 그때 하게 돼 갖고 인천에서는 엑스포라는 이름을 못 붙이고 도시 축전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요. 도시 축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도시 축전이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이제 도시에 관한 많은 전시 시설들을 하고 인포메이션 빌딩이라고 그럴까 이제 들어가면 뭐 안내서도 주 그런 건물을 하나 앞에 세우는데 그거에 대한 특정한 리퀘어먼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좀 특이한 건물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어요. 특이한 건물. 거기서 기념사진이라도 하나 찍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근데 이제 특이한 건물을 기능이 없는 특이한 건물을 어떻게 만드나 궁리를 하다가 정말로 특이한 건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특이한 건물을 만드나 하면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건물,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건물을 어떻게 만들까 그러다가 우리가 만드는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면 플로어예요, 플로어, 평면. 그래서 어, 그 평면이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평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평면을 보면 건축을 대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거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씌우면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단면을 보면 이제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면이 제일 중요하고 평면을 보고 단면을 보면 건축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근데 평면이 없는 건축을 만드니까 어, 벽이 필요 없어졌어요. 바닥이 오르내리면서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벽이 없어졌어요. 벽이 없어지는 바닥을 그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뭐지? 이케아, 아키야, 카티아, 카티아를 써갖고 그걸 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어,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인데 바닥이 없고 로직이 없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뭐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조금은 전현대적인 생각 같은데 그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 그래서 기술이 언제 필요한가?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는데 기술이 우리가 일을 하는 거에 수단이 돼줄 때는 우리의 감각이 원하는 뭐를 할 때 기술이 도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여간에 이제 용도가 없는 건축을 만들었어요. 어, 내부에 벽이 없이도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집인데 어, 그거를 만들어 놓고 제가 만들어 놓고 준공을 할 때 백남준 전시회를 했다고. 근데 백남준 전시회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그 백남준 씨의 작품이 좀 특이한 작품들 아니에요? unusual한 것들인데 특이한 작품들을 좀 이상한 공간에서 전시를 하니까 아주 잘 맞더라고. 그래서 전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인천에서 전시를 해서. 제가 굉장히 그거 아깝게 생각하는데 그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내가 그 건물을 가지를 않았어요. 한동안 가지를 않았다고. 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가면 그 집이 비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용도 계획이 없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비어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래갖고 이제 가보고 싶은데 가보지 가는 게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지났는데 광고에 보니까 피아노 리사이트를 여기서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갔다고. 그래서 거기서 피아노 리사이트를 보는데 아주 즐겁게 봤어요. 이 음악 홀로 계획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음악을 해서 굉장히 그걸 즐겼는데, 어, 그때 내가 생각을 하기에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데 부담이 없어요. 음악 홀에서 듣지를 않으니까 음악을 듣는데 부담이 없어요. 우리가 음악회를 가려고 그러면 뭐 좀 정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음악회 가기 전에는 혹시 좋을까 싶어갖고 밥도 안 먹고 어, 이 기침 그 사탕도 좀 갖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동네 그 공마다 농구 구경 온 사람들 같이 아주 편하게 와갖고 편하게 듣고 그러고 가는데 이게 참 좋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관리인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음악회가 자주 있냐 그랬더니 매달 한대요. 굉장히 동네 사람들이 좋아한대. 그래갖고 이제 음악회는 그런데
조심스럽게 이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음악회 말고 또 다른 것도 하냐 그랬더니 별거 다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렉처도 하고 연극도 하고 무용도 하고 뭐 별거 다 한대요. 그다음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능이 없어지니까 모든 기능을 다 수용할 수 있더라고. 근데 그 모든 기능을 다 수용하는 거는 사용하는 사람의 창의성. 그거는 이제 건축가의 창의성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의 창의성. 그것만 있으면 모든 공간을 다 기능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건축주,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야겠구나. 우리가 건축가가 사용자한테 신뢰를 받고 존중받는 것 같이 건축가가 사용자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존중해야 되겠구나. 그분들의 창의성이 건축을 살려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프로그램 없는 건물을 짓는 게 건물을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고 더 오래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거는 테크놀로지다. 우리들의 상상력하고 테크놀로지 두 가지가 만드는 건축. 그게 용도가 없는 건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용도에 관한 문제를 제가 그 다음에 더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은 이제 소위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문제들을 가전제품들이 많이 해결해줘요. 커다란 공간을 만들어서 그걸로 용도를 확장해 놓는 거를 다 해소를 해주는 거는 아닌데, 가전제품들이 많은 거를 기능적인 문제를 해소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생각을 한 거가 우리 이 생활에 필요한 용도와 관계된 것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부엌, 또는 그 유틸리티 스페이스, 뭐 수장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상품화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기능이 없는 공간에 그런 상품들을 가구같이 갖다가 배치를 하고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예, 그런 거가 그 기술하고 산업하고 관계가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한샘 부엌에서 그거를 시도를 했었어요. 저는 그 한샘 부엌이 한국 건축에 그 기여한 거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주거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가 건축가가 아니고 한샘 부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한샘 부엌이 그 패키지로 그 부엌 유닛들을 만들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 그때 리처드 로저스하고 또 미국의 그 벤추리하고 그 두 양반한테 의뢰를 해갖고 그 계획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상당히 아주 어 선구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산업화해 버리자. 그 기능과 필요한 그 유틸리티 유니트들을 산업화해 버리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건축가는 뭘 하냐? 기능이 없는 형태를 만드는 거. 내가 좋아하는 뭐를 만드는 거. 그것만 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내가 요즘 생각해 보면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AI가 나와갖고 뭐 그 AI가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 생각엔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도움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정말로 건축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에 집중해버리고 문제 해결은 AI가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더 재밌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 정도로 얘기를 끝내고 같이 얘기들. 말씀 잘 들으셨죠?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용도가 없는 건축 이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 교수진이 항상 얘기했던 거하고 이렇게 배치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들이 있으면은 기탄 없이. 왜 다 땅만 쳐다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배치되는 생각도 괜찮아요. 어, 아, 네, 지금 5학년 학부생인 이강희라고 하고요. 오늘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자신의 고집을 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회화나 순수 예술이면은 자신의 고집을 그냥 표출하면 될 텐데, 건축은 되게 남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 사람들을 설득하면서도 자신의 고집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제가 건축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설득의 문제하고 연관돼 갖고 건축을 합리적으로 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를 건축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긴 좋죠. 내가 생각한 프로세스가 바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진 집도 있어요, 좀. 그러다가 그런 프로세스가 통하지가 않아 갖고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난 적도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생각에 내가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든 결과가 건축인가 아니면 내가 합리적인 프로세스라고 했지만 만들어진 결과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걸 갖고 합리화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좀 상당한 거짓말이 되고 상당한 사기꾼이 되는 결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전에 그 어디서 책에서 그걸 봤는데 아이젠만 같은 그 테오리스트라고 그럴까? 그 사람은 논리가 건축을 만드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스페인 건축가인데 하버드 디는 모네오가 쓴 책인데 그 점을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자기적으로 결정한 부분들이 나온다. 이건 합리적인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자기적인 걸 통하지 않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고분고분하게 제발 이걸 받아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고 이거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강요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든 그 하나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제일 쉽게 사용하는 게 자기 엄마 집을 짓는 거라고. 엄마를 설득시키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조그만 집이라도 엄마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그 엄마 집이 아주 특이하게 다른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누가 또 쫓아서 내가 저런 집 하나 짓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조금 쉬워지게 된다고. 그래서 어, 짓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를 짓는데 그 짓는 거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돼, 그때. 그 기회에 딴 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그, 골비제도 자기 엄마 집 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집을 지라. 음.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앤비즈 거기서 기자 일을 하는 기사도 쓰고 미술 평론을 주로 쓰는데요. 사실 지금 트리볼 건축물 제가 한번 가봤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한 10여 년 됐던 것 같은데 공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어서 조형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이게 어떻게 쓰여질까 사람들에게.' 그때 되게 의문이었는데 오늘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그 의문이 좀 풀렸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저는 인제 주로 미술 평론을 쓰고 미술관을 주로 많이 가는데 얼마 전에 뮤지엄 산에 가면서 제임스 터럴관을 보면서 제임스 터럴의 작품인 빛을 표현할 때 '건축 구조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건축가와 예술가의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용도 없는 건축물을 강의를 들었지만 정말 용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축가와의 소통은 굉장히 불행하다. 그래서 뮤지엄 산에 제임스 터럴관 같은 멋진 건축 구조물이 나타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실은 이 타이틀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데 쪼끔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교수님의 그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그 용도가 없는 건축 이라기보다 조금 이제 얘기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는 거 이제 용도를 해결하는 문제도 아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건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과학자들을 생각을 하는데 과학자가 어떤 이론을 새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혼자 그냥 이론을 만들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론을 많이 본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이론을 볼 때 이론을 보는 목적은 그런 이론을 자기가 만들지 않으려고 보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다른 한 단계 위에 있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딴 사람이 벌써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정말 아주 무용지물 아니에요. 건축에서 난리지도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축가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들을 많이 해요. 의사들만큼 한다고. 의사들보다 더 많이 해요. 졸업한 다음에도 하니까. 근데 건축가들이 공부를 하는 거는 그런 건축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똑같은 건축을 내가 하면
말짱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걸 만들어 놨는데 꼴부지가 벌써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남이 해놓은 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라는 거를 과장을 했지만 그게 과장이 아니고 사실인 것도 있고 또 건축가가 많은 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도 또 사실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정확한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연관해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학생들한테 질문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학년에 있는 박지호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아는 게 적을 때는 자신감이 되게 넘치다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훅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래도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알면은 다행이겠고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자신감만 추락하면은 진짜 안 좋은 상황인데 어,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분명 자기가 뭘 모르는 걸 아는데 그게 뭔지조차 모른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나가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은 없어요. 난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책임 없이 산 사람이 돼갖고 그것 때문에 바빴다고. 좋아하는 거를 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거가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는 나는 좀 내가 안다고 생각은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했고 그 대신 좋아하는 거는 확실히 알았다고. 그래갖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걸 찾아서 산다는 게 상당히 책임 없는 책임 없는 삶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알아요. 우리 애들도 알고 오래간만에 서울에 나왔는데 조카들이랑 뭐 다들 알아요. 삼촌은 그런 사람이지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좋은 걸 찾아서 살아라 이렇게 충고를 해줄 수는 없지만 좋은 거를 억누르라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꼭 자기를 찾는 거가 아는 것만은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걸 찾는 게 중요하다. 난 이제 내가 뭘 만드는 것도 좋아했고 근데 이제 제가 젊었을 때가 아니라 어렸을 때 소설을 많이 봤거든요. 소설 보면 좋잖아요. 소설 보면 소설 속에 이제 푹 빠지는데 내가 라트라비아타라는 영화 있죠. 영화가 아니고 오페라. 내가 라트라비아타를 맨 처음에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한 이유가 그 무대가 너무 세속적으로 보이더라고. 근데 내가 라트라비아타의 원작이 듀마라는 프랑스 작가의 그 소설인데 동백꽃 아가씨라는 거예요. 아주 감미로운 아름다운 연애 소설이라고. 그거를 내가 중학교 때 봤는데
그냥 너무 감미로웠는데 오페라를 보니까 세속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 유사한 그 책들이 많아요. 난 그 에밀리 브론테라고 영국 작가인데 바람 부는 언덕이라는 워더링 하이트라는 소설인데 그것도 그냥 아름다운 그런 소설들을 내가 아주 좋아했었다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건축 전문 서적 보는 것보다 그런 소설을 보는 게 건축하는 데 나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자기가 푹 빠질 수 있는데 빠지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맘 놓고 하는 거가 자기를 개발하고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닌가. 그게 좀 답이 됩니까? 네, 저도 학부 다니고 있는 5학년 김규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아까 용도 없는 뭔가 건축에 대해서 계속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건물을 그냥 딱 봤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만약에 바닥이 아예 평평했으면은 진짜 뭔가 용도가 없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살짝씩 내려가서 계단처럼 되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뭔가 중앙에 사람이 설 수 있고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고 피아노가 뭔가 쳐질 수 있고 뭔가 그러니까 사실 용도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뭔가 이 긴 경험 동안 체득해 오신 무언가의 그 노련함으로 인해서 용도가 사실 내재적으로 이미 부여가 되어 있었지 않나?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용도라기보다 그 사람들의 그 무브먼트. 내가 이제 대공간을 만들 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안무가가 된 기분이에요. 사람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기서 친구가 와갖고 손을 흔들고 뭐 이런 상상을 해본다고. 그럴 때 이제 그 무브먼트가 다양하고 뭐 이런 상상은 하죠. 그런 상상은 하는데 그게 용도하고는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만나서 뭐 잠깐 얘기를 할 때 뭐 얘기를 하는 게 뭐 잠시간의 얘기일 수도 있고 만나갖고 둘이 앉아서 오랫동안 고민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상상해 보는 거는 하죠. 그 속에서의 사람들의 무브먼트, 사람하고 관계되는 공간이니까. 근데 용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미랄 학교를 설계를 한 적이 있는데 미랄 학교에 보면 이렇게 그 한쪽 벽에 램프가 있어요. 그 램프가 이제 그 아주 내가 이게 참 멋있는 램프다. 그러면서 내가 상상하는 건 램프를 올라가면서 공간을 감상하는 거예요. 아주 근사한 공간 경험을 할 거다. 그런데 그 학교를 짓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 선생님 근데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램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탄대요.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즐겁더라고. 내가 상상도 못한 건데 아이들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도 있는 게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사용자들의 크리에이티비티 그거가 건축을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건축가들이 집을 지면 거기다가 이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가구 갖다 놓고 그러면 아주 싫어한다고. 그런 거 들어오기 전에 막 사진 찍고 그래요. 그거는 상당히 건축주를 불신하는
굉장히 불신하는 그런 태도고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건축을 모시는 그런 건축을 소모품까지는 아니지만 그 실제로 사용하는 거가 아니고 그냥 보고 모시는 걸로 생각하는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이 좀 헐어진다기보다 오래 사용을 하면 이제 닳잖아요. 그 다른 것들이 쌓이는 건물들이 자꾸 생겨야 되는데 새 건물만 자꾸 생기면 이거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좀 시간이 가고 다뤘는데도 좋은 건축으로 남게 되는 거는 사용자들이라고 건축가가 아니고 그래서 건축주들을 존경하는 게 필요하다. 건축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 학부 5학년 방준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건축가의 태도로서 그 건축주를 존중하고 그 사용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건물을 계획했을 때와 그냥 그런 거를 깨닫기 전에 그 그냥 건축가들만의 어찌 보면 이게 되게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좀 오만한 태도로 그 건축물을 계획할 때와 혹시 체감하시기에 결과로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이렇게 지어진 건물을 봤을 때 그냥 그런 점들이 혹시 있을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건축주를 그렇게 위해서 건축주를 그 존경하는 마음에서 설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했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했다고.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오만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그걸 꼭 오만이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서울에서 한동안 미국에 가 있다가 서울에 와서 처음 한 건물이 서세옥 선생 댁이었다고. 서세옥 선생이라고 그 그림 그리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집이 연경당을 갖다가 복사해서 만든 집이에요. 근데 한국 건축치고는 완성도가 대단히 높은 건축이었어요. 정말 대단히 높은 건축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건물을 잘 지어놓고 마당은 이끼잔디를 하고 거기다 석등을 놓고 대나무를 심고 소나무를 심고 그래서 그 환경이 아주 우아한 한국 환경이었어요. 건축부터.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뒷마당에다 새로 집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설계를 시작하면서 상당히 헤맸어요. 연경당을 어떻게 따라가나. 그래갖고 연경당을 현대화하는 생각도 해보고 연경당 주위에 가든 스트럭처 같이 아주 낮은 자세로도 해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헤매다가 나중에 내가 forget it 그러고 이제 내 맘대로 만들었다고. 맘대로 만든 거보다는 연경당하고는 아주 다른 걸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그거를 갖다가 보여드렸더니 이분들이 아무런 반대 안 하시고 잘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그걸 지어갖고 거기서 잘 사셨어요. 그 집을 지은 다음에 이화대학교의 건축과에서 가르치시던 김광수 교수가 어디다 이제 글을 쓰는데 그랬더라고요. 유걸 씨는 영경당 옆에 집을 짓는데 영경당은 영경당이고 나는 나다 하는 식으로 지었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나다. 그다음부터 아주 좀 자신감을 갖고 나는 나다.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시는 분을 뭐 존중 안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잘 지냈어요. 그분들이 생활을 거기서도 잘하시고 나하고도 아주 잘 지냈어요. 그래서 그게 오만한 태도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어네스트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어네스트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말을 안 하든지 또는 속에 없는 말을 하든지 그거에 익숙하다고 다가. 그래서 속마음을 드러내는 걸 참 두려워한다고. 그걸 속마음을 하고 싶은데 남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를 자기가 못 드러내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네스트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끄집어내면 그거를 보고 받아들일 가능성은 반반이 있어요. 절대로 없지는 않다고. 절대로 있다고. 그래서 꼭 뭐 존중을 해갖고 그걸 할 필요는 없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건축주의 문제보다. 음. 안녕하세요. 저도 5학년 최지훈이라 하고요. 처음에 한국 건축이 문제 해결의 건축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고요. 저희도 그 설계를 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풀려고 할 때가 있는 거를 약간 자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 해도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안 될까,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 해결하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은 저절로 풀리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문제, 이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은 보면요, 많은 경우에 가변적인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들이라고. 근데 우리가, 뭐, 건축이 영원한 거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 문제가 가변적인 거에 비해서 건축은 훨씬 더, 긴 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좀 철학적으로 사유를 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없어질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를 하라는 건 아닌데 문제를 잘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게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은 해결, 그 해결은 상당히 이제 건축을 가변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 그 증거가 그 아파트 재개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잘 지어놓은 건물을 갖다가 내려보시는 거 보면 참 그 아깝다고. 그거를 진 모든 노력이나 재물이
아깝다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개인적인 거라고 해놓은 게 사실은 그런 거보다 더 잘 기능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규리라고 합니다. 건축에 조예가 깊지는 않아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강연 듣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해주신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오히려 창의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관점 말씀해 주셔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들으면서 그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사례가 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그 건축물을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유명한 건축가에게 맡겨서 지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그 용도가 되게 그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그걸 활용하려고 노력은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그 투자금을 회수할 정도로 잘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들으면서 그 건축주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오히려 건축물의 창의성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수준이 안 되거나 활용법이 다양하게 떠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게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 리스크는 용도를 잘 해결한 건물도 갖고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를 해소하려고 건축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았던 때도 있어요. 변하는 용도를 어떻게 커버하는가.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문제가 된 그런 때가 있었다고. 지금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거는 용도를 굉장히 잘 해결한 건축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DDP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건축은 건축이 그 사용을 하는 기능이 있는 거가 하나 있고 우리에게 시각적인 감흥을 일으키게 해주는 것도 있다고. 근데 이제 용도가 없는 건축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거가 건축의 형태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형태가 주는 이펙트가 있다고. 그게 나쁜 이펙트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이펙트도 있을 수 있어요. 같은 건물을 보고 좋게도 생각하고 나쁘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청을 맨 처음에 지어놨을 때 비난이 쇄도했었다고. 쓰나미 같다기도 하고 폭력적이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는 않죠. 누가 좋다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난 나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문제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건물이 없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DDP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하의 건물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건물이라고 난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동의 안 하는 거는 그 건물을 짓는 기술, 어떻게 그 건물을 짓는가, 무엇을 짓는가 하고 어떻게 짓는가 할 때 그 어떻게 짓는 방법하고 그 건물 형태하고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그 형태는 굉장히 우수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그걸 더 즐길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도에 대해서는 그 쓰는 사람들이 얼만큼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내는가, 그거하고 관계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해갖고 그게 갖고 있는 형태만큼의 그 이펙트를 용도에서 발휘한다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건축에서는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일반적이기보다는 좀 창의적인 생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질문을 계속 듣다 보니까 지금 원래 저희가 1시간 반 강연이신데 지금 한 3분 정도가 더 손을 번쩍번쩍 하고 계셔가지고요. 그 손 번쩍번쩍 하신 3분만 간단하게 받고 다른 분들은 좀 더 질문하고 싶으셔도 다음 기회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혁 씨가 제일 먼저 하지 않았나요? 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 다니고 있는 송준혁이라고 합니다. 의걸 선생님께서 오늘 강연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많은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긴 하지만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인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선생님들이라던가 매체들을 통해서 보아온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건지에 대한 그 고민이 또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고민들을 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런 부분 하나 궁금한 게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걸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할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의 또 고민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2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에서 별로 문제를 못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좀 책임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책임 없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미안함을 느끼지 않고 지냈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보고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관계없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예의를 아는 것 같아요. 염려를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거는 내가 이제 대답하기가 좀 힘든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저 do it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 하고 있는 김영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설계하신 건축물 중에 미랄학교가 개인적으로 되게 큰 감동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열려 있고 개방적인 공간을 좋아한다 하셨는데 전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미랄학교에 아무래도 이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에워싸인 이제 답답한 공간을 좀 무서워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넓은 공간을 이제 만들어줬다고 하셔서 원래 겉으로서만 봤을 때는 되게 차갑고
차가운 재료를 사용된 멋있는 건축물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런 사용자를 좀 배려하신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되게 감동이었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그 취향이 그런 거가 이제 잘 맞아떨어지면서 보는 사람을 하여금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렇게 느슨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 공간을 설계한 게 오히려 이제 사용자들로 하여금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뭔가 세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는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서 설계 의도와 좀 상관없이 사용자가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했던 에피소드 중에 가장 감동적이거나 뭐 좋았거나 이런 긍정적이었던 에피소드랑 반대로 너무 안타깝고 아쉬웠던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사용자의 창의성은 건축가가 어떻게 핸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설계를 하는 분야에 있는 그리고 그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건축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정치가를 안 믿고, 그다음에 그 퍼블릭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건축가를 안 믿어요.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건물을 사용하는 거를 보고 내가 실망했던 실망을 내가 했던 적은 별로 없어요. 예. 이제 하나는 저는 건축이 끝나면 이건 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좀 이제 네거티브한 그 이해는 이제 서세옥 선생님, 그 선생님이 이제 제가 설계를 한 많은 집들이 3세대가 사는 집이라든지 뭐 2층 집이든지 다들 그래요. 서울에 땅이 부족하니까 다들 2층 집인데, 서세옥 선생님이 이제 그 병원이 들으셔갖고 아프시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집에 문화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아이고 유 선생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2층에 있던 그 침실의 침대를 아래층에 그 식당에 갖다 놨더라고. 식당이 아주 경치가 내다보는 경치가 좋은 조그만 방이었는데 침대를 갖다 놓으니까 꽉 찼어요. 근데 거기서 주무신대요. 그러네 그걸 보고 내가 그 댁을 가면서 야 그분이 2층 오르내리는 게 힘들 텐데 내가 엘리베이터를 놓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갔거든요. 그때 그분이 내려왔더라고. 거기서 사세요. 그래서 아유 편하신 대로 사셔야죠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기능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문 안으로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선생님 저도 내려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 사용하는 게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저는 그거를 나쁘게 보기보다 살아가는데 있는 스토리 같아요. 그래서 좋고 나쁘다고 이렇게만 생각을 별로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미 이제 질문 백진 교수님 하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백진 교수님 질문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이슈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글로 써보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사용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서세욱 선생님 대개관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원래 의도하고는 달리 뭐 침대 위치도 바꾸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물이 사용자를 위해 살 수 있는 저는 가장 최고의 어떤 배려는 변형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daptability. 예. 근데 이제 DDP도 그렇고 또 제가 이 건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향상 굉장히 자유로운데 실제로는 변형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용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사용자가 이 건물을 쓰는 방식을 재조정하고 그럴 때 사실은 마지막 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가 예전에 교회를 하나 설계를 한 게 있어요. 대덕교회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교회를 잠깐 들렸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제 변형을 했어요. 조그만 것들을 구석에 이렇게 뭐 뭐 식수대를 놓느라고 변형을 한 거, 기도실을 쬐끄만 걸 새로 만들어서 놓은 거, 잔잔한 것들을 많이 변형을 했더라고. 많이는 아닌데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내가 설계를 했다면 그렇게는 절대로 안 할 건데 이분들이 열심히 한 건 보여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공간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을 한 거가 보여요. 근데 새로운 걸 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되더라고. 그분들의 생각이 나하고 같을 수는 없다고. 근데 지향하는 거는 같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향하는 건 같은데 디테일은 틀릴 수도 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변형은 오히려 있는 게 건축을 더 리치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시간 동안 그 말씀하고 질의응답 이렇게 들려주셨는데요. 말씀을 워낙 재밌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몰입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듣기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학생들이 막 노력을 하는데 괴로움이 그 답을 교수가 생각한다고 하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건축은 수천 가지의 답이 있으니까 너 자신의 답을 찾아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까 전봉희 교수님께서 저희 포스터에 떠있던 그림이 전봉희 교수님께서 그 구술 채록하신 유걸 선생님 구술집이 있거든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오늘 들었던 얘기 못지않은 엄청난 많은 얘기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선생님의 생각하고 질의응답에 성실껏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제가 그 가장 흥미로운 질문을 하는 분한테 주려고 작품집을 하나 갖고 왔는데 보니까 하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갖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제일 먼저 질문한 분한테 내가 그 책을 드리려고 그래요. 야, 축하합니다.